죽었어요. 네. 새 한 마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새가 야생동물센터에 실려왔습니다. 지금 집 비둘기 몇 번인가요? 네, 7번이고요. 언제 들었어요? 구청에서 네. 네, 오전 한 10시쯤에 네. 직접 구청에서 데리고 오셨거든요. 네. 눈이 파열이 되어 있어요. 좌측 안구의 주변에 뼈가 있는데 이 뼈가 다 부러져 있고 시력을 상실한 걸로 보입니다. 야생에서 적응이나 생활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안락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깃털 하나조차 움직일 기력이 없는 비둘기. 비둘기가 마지막 숨을 몰아쉽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새를 보는데 익숙해 있지만 오늘도 새는 아파트 정원에서, 외진 배수로에서, 길가 옹벽 아래서 죽어갑니다. 새들의 죽음엔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20년 넘게 새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주 찾는 방음벽 중에 하나인데 근데 차를 타고 잠깐 오니 앞에 뭐가 떨어져 있는데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매가 죽었네요. 이 개체는 어린 개체인데 흰색 바탕에 황갈색 줄무늬가 뚜렷하게 남아있는 어린 참매. 각막이 아직 마르지도 않은 걸로 보아서 죽은 거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런 개체입니다. 몇 발자국을 걸었을 뿐인데 또 다른 새의 죽음이 기다립니다. 오래된 사체이긴 한데 이 친구는 박새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 친구는 이 주변에 이렇게 식생이 좀 있어서 이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아마 충돌을 좀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 앞에도 하나 더 있네요. 아하. 이 친구는 노랑턱 메세라는 새인데요. 이 친구도 같이 죽어버렸네요. 마을 주변에 살며 봄 소식을 알려준다는 노랑턱 맷새. 여기 사체가 있네요. 쑥새는 먼 북방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입니다. 이 개체들이 하나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처절한 삶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또는 한국에서 어떻게 겨울을 나보겠다고 시베리아에서 여기까지 날아오고 이렇게 많이 죽어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좀 더 가져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새의 죽음을 쫓는 또 한 명의 추적자가 있습니다. 지금 죽은 새는 오색 딱따구리 수컷이고요. 그리고 어린 새입니다. 눈이 충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고 목에서도 이렇게 깃털이 빠지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학생들에게 야생동물학을 가르치고 있는 최창용 교수입니다. 이 오색 딱따구리는 작년 여름에 태어난 개체거든요. 만약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약 10년 가까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개체인데 보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새들은 이곳에서 죽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작진은 이 도로에서 유난히 새들이 많이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자동차에 부딪힌 로드킬은 아닐까요? 그런데 새의 죽음은 비단 도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울창한 숲을 마주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이게 혓뿌리거든요. 혓뿌리뼈예요. 이거 딱따구리 종류거든요. 근데 크기로 보아서 청딱따구리일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아예 이렇게. 이거는 가슴뼈고, 이건 두개골이죠. 이거는 엉덩이 뼈예요. 여기는 말 그대로 새들의 무덤이죠. 근데 그 누구도 잘 모르죠. 새들은 조용히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새들을 조용히 사라지게 만든 그곳에 남겨진 죽음의 단서. 와, 이렇게 크고 투명하니 이 새들이 어떻게 이걸 피하겠어? 이러니 죽지. 정말로 새는 유리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었던 것일까요? 소음을 막기 위해 설치한 거대한 방음벽. 제작진은 새들의 사체가 많이 발견되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카메라에 포착된 충돌 장면. 다행히 비둘기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충격적인 제보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작은 새, 흰배 집바귀에게 유리창 충돌은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까요? 충돌 사고 소식은 전국에서 들려옵니다. 안녕들 하세요. 생태원의 김용주입니다. 예, 잘 지내시죠? 제주도는 좀 어떠세요? 이제 아마 남아있던 흰배집박이 모리들이 이제 길게 늘어진 감염으로 만나서 집단 충돌로 폐사하는 결과로 추측되고요. 어이구야, 고맙습니다. 수화는 요즘 또 계속 조사하고 계시죠? 1월 6일인데 그날 4마리가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고양이가 다 훼손해놔서 멀쩡한 애들은 없었고요. 누적된 게 178마리예요. 예, 고생 많으시네요.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더 많이 좀 공유를 좀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좀 더 노력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준 실장이 4년 전부터 해오고 있다는 일. 전국 곳곳에서 올라오는 조류 충돌 제보를 꼼꼼히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기록해온 죽은 새의 개체수는 18,000여 마리. 이 점들 하나하나가 새 생명인가요? 예, 2년 반 동안 우리
땅에서 없어진 새들의 점들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새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과 연결돼 있으며 또 새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새는 하늘을 나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특권으로 수백만 년, 아니 수천만 년을 생존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유령처럼 등장한 최고의 강적. 바로 유리벽입니다. (2018년도에)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조사 연구한 바에 따르면 연간 약 800만 마리, 하루에 약 2만 마리 정도의 새들이 충돌로 희생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새 유리창 충돌을 기록해온 한 가족이 있습니다. 인근에 넓은 하천인 대호만이 있고 들이 넓은 까닭에 겨울 철새들의 단골 방문지인 서산. 한 20여 년 새를 봤어요. 그래서 새 보는 게 내 취미인데 새 때문에 이쪽 서산으로 이사와서 살게 된 계기도 그 이유인데 서한수 씨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도로 방음벽을 조사합니다. 어우 피난 거 봐. 아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저 앞에 또 있어. 아유 충격이 엄청 세게 부딪혔나 봐. 피가 이렇게 흐르게 부딪힌 거는 처음인 것 같아. 정말 세게 부딪혔나 봐. 죽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비둘기. 죽음에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은 진짜 너무 가치 없는 죽음이에요. 이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들 매번 볼 때마다 먹이를 먹고 잠자리로 돌아가던 길이 아니었을까요? 방울새랑 노랑 집박이, 노랑 집박이. 1시간 만에 서한수 씨 가족이 찾아낸 죽은 새는 20여 마리. 새들 중엔 우리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천연기념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연기념물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 엄청 많은 노력들을 하거든요. 행정적으로도 규제도 많이 하기도 하고 다른 곳에는 그렇게 이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규제들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쉽게 죽어요. 너무 쉽게. 강과 평야가 마주보고 있어 새들에겐 최고의 서식지였을 이곳. 하지만 도로와 방음벽은 서식지를 갈라놓았고 새들의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야생동물 전문가 최창용 교수도 이곳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새 활동에 방음벽이 끼치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철새 도래지로서 잘 알려진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 상태가 잘 보존된 지역입니다. 농과 저수지, 하천 등이 다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서식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수가 많은 만큼 이러한 방음벽 충돌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새의 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철새들은 먹이터와 쉼터를 오가며 생활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설치된 방음벽은 죽음의 덫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체는 말이 없지만 죽는 순간의 생생한 이야기를
몸에 남깁니다. 상황골하고 대퇴 골절이 보이거든요. 김영준 실장이 도로의 방음벽 아래서 수거해온 노랑턱 메세. 예를 들어서 이 식도에도 먹이가 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먹이 막 먹고 여기 날아가다가 바로 충돌해서 죽은 그런 개체인 걸로 보여요. 먹이를 배불리 먹고 쉼터로 돌아가던 이 노랑턱 메세는 얼마나 제잘되며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단지 몇 초에 불과했을 행복. 충격으로 두개골이 함몰 됐고 뇌출혈이 이거 뭐 즉사인데요. 두개골 다 깨져버렸는데요. 사람들에게 좀 잔인한 장면이긴 하지만 어쩌면 경각심을 좀 보여주는 데도 활용이 될 수 있는 사진이나 찍어놓은 것입니다. 도시 곳곳엔 수많은 마천루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리는 현대 건축에서 가장 즐겨 쓰는 소재로 손꼽히죠. 하늘길도 더 이상 안전지대일 수 없는 새. 그렇다면 한 해 800만 마리나 죽는다는 새들이 왜 우리 눈엔 쉽게 띄지 않는 것일까요? 쓰다 보면 이제 떨어져 있고 또 여기 청소에서는 저 3에 있다고 연락이 오고. 오늘도 관리인의 손에 한 마리의 새가 수거됩니다. 죽은 새는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도 도시는 불야성입니다. 하지만 밝은 곳이 있으면 어딘가 어두운 곳도 있는 법이죠. 방음벽 아래를 찾아온 낯익은 방문객. 새의 사체가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이 같은 사실을 오래전부터 눈여겨봐온 한 사람.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이것도 아마 고양이가 먹은 것 같아요. 깃털이 막 사방으로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죽어서 그냥 흔적이 사라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흔적을 저희가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요. 은수희 씨는 2년째 이곳의 조류 충돌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자료는 다른 시민 활동가들과 공유되죠. 눈도 아직 멀쩡한 거 보니까 한 죽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하루 이틀? 새의 죽음이 왠지 자신의 탓만 같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는 은수희 씨. 이런 관심은 우연히 마주친 한 새와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날 한 오후 1시쯤에 여기에 정말 예쁜 노란 눈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천연 기념물 솔부엉이였습니다. 그날은 솔부엉이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제가 좀만 늦게 와서도 탈진했을 텐데 이제 탈진 전에 발견했기 때문에 안구 충혈만. 다행이죠.
그 후 틈날 때마다 방음벽 아래를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는 은수희 씨. 이 맷비둘기는 왜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어머, 부딪혀서 내진탕이 온 것 같은데요? 그 유리창에 부딪혀서 지금 거의 어리버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력을 찾았네요. 아직 기운은 남아있어서 저러다가 잠깐 쉬다가 날아갈 것 같기도 해요. 위험천만했던 상황. 날아갔어요. 다행히 비둘기는 기적처럼 사선을 넘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새는 그렇지 못합니다. 방금 죽은 듯 눈발 위에 엎드려 있는 쑥새. 지금 여기서 쑥새가 벌써 2마리가 폐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정확하게 머리로 부딪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부리의 바로 위쪽에 털들이 다 벗겨졌습니다. 쑥새는 겨울을 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죠. 러시아 쪽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 대표적인 겨울 철새 중에 좀 작은 새에 해당합니다. 친구들 겨울나라 우리나라 왔다가 겨울 나지 못하고 방음벽에서 의미 없게 또 죽어버렸네요. 무려 3,000여 킬로미터. 엄지손가락만한 날개를 얼마나 퍼득여야 골짜기를 피하고 내를 건널 수 있을까요? 불과 서너 달 전만 해도 녀석들은 시베리아의 얼음장 위에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몸집이어서 부지런히 먹고 서둘러 출발해야 했겠지요. 마침내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을 이곳. 그리고 허망한 죽음. 새들에게는 넘을 수 없는 장벽입니다. 이렇게 충돌로 희생되는 새는 한 해에 800만 마리. 왜 인간이 만든 유리벽은 새들에게 죽음의 문턱이 된 걸까요? 그렇다면 유리창 충돌이 새들에게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부터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친 새들 중 일부는 사람들의 눈에 띕니다. 지금 신고가 들어왔고요. 지금 충돌로 인해서 지금 쓰러져 있는 걸 발견을 했고요. 보호하고 계셔가지고. 구조한 새는 말똥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주세요. 아, 예. 여기 낙이 저녁에 여기 소독약 칠하고 사람이 샀는데 빨간 약이에요, 아니면? 아니 일어나지도 못했었어. 말똥갈이가 서울까지 오게 된 건 사연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 고흥군에서 발견을 했는데 날지를 못하고 껑충껑충 뛰어서 오길래 이거 다친 건 확실하다 이래 봤는데 날개를 다쳤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고 돌다 보니까 여기까지 서울까지 왔어요. 고흥서 평창으로 해서. 다행히 뭐 인계를 해줘서 지금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사게 됐네요. 구조한 새를 치료하는 건
시간을 다투는 일입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뼈에 깐것 같아요. 엑스레이로 날개뼈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지금 오른쪽 어깨뼈 상완골을 보시면 이렇게 뼈가 이어지다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각선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끊어졌는데요. 차골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급하게 수술이 결정됐습니다. 날개뼈가 심하게 부러진 상황. 부러진 날개뼈에 금속 핀을 넣는 수술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수술 자체는 큰 무리 없이 된 것 같은데 다만 가골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우는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PCB 먼저 줄게요. 새에게 날개 부상은 치명적입니다. 이 새는 다시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이곳에 들어온 새들은 사연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충돌로 인한 부상이죠. 실제로 지난 3년간 서울시 야생동물센터의 조류 충돌 구조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는 혼수 상태로 보여졌고요. 거의 기립이 제대로 안 되고 보행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상태였는데 각막 손상의 흔적이 나타나서 이제 안과적으로 안연고 처치를 하였고요. 불 꺼주시고요. 지난 11월 들어온 수리부엉이. 좌측 안구에 아주 작은 점 모양의 각막 궤양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아무런 각막 궤양의 흔적이 없습니다. 다 치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수리부엉이는 180도 이상 머리를 돌릴 수 있고 달빛만으로도 사냥이 가능하죠. 그런데 왜 유리창 충돌은 피하지 못한 걸까요? 사람의 경우에는 안구가 머리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약 3%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류의 경우에는 대략 20%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런 시각 신호를 담당하는 뇌의 부분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들은 시각적인 동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새들의 시력은 오랜 진화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류는 머리에서 안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척추동물 중에서 시력이 가장 뛰어난 이유죠. 죽음엔 늘 목격자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꾸준히 새들의 죽음을 사진으로 남긴 한 사람. 흔적 없이 사라질 뻔한 70마리의 죽음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야생동물을 공부하고 있는 은나현입니다. 어릴 적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고 최근에는 새를 관찰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지붕 아래에 황조롱이가 눈을 피하려고 지금 지붕 아래에 앉아 있어요. 나현 씨는 단 한 마리라도 더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으로 새들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깃털은 저번 가을쯤에 충돌해서 죽은 샘의 꼬리깃이에요. 그런데 나현 씨는 이 건물의 창문을 주목합니다. 유난히 죽은 새를 많이 발견했다는 건물.
이곳엔 유리창이 보여주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유리가 관통성이 있지만 일부러 또 반사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그 반사성에서 그것이 마치 실제인 양 새들은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새들이 유리창에 비친 모습을 보고 실제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들은 투명한 유리를 인식할 수 있을까? 제작진은 한 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새들이 투명창을 인식하는지의 여부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 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는 실험 세팅을 해서 특히 이제 조류 행동 관찰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된 거는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실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 공간에 적응하는 기간도 가졌습니다. 생물한테 피해를 최소한으로 주기 위한 부분, 즉 실험이 끝나도 다시 원래 정상적인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 환경 하에서 이렇게 실험 디자인을 했고요. 세트 안에 2개의 방을 만들고 새들이 있는 반대쪽에 먹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이 공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기다렸습니다. 점점 반대쪽 공간에 관심을 갖더니 먹이가 있는 방으로 날아오는 금화조. 이렇게 새들로 하여금 이 방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킵니다. 그리고 2 방을 오가던 공간에 아크릴 투명창을 달았습니다. 과연 새들은 투명한 벽을 인지할 수 있을까요? 금화조는 의심 없이 날아와 부딪혔습니다. 부딪혀도 시도를 멈추지 않는 금화조. 결국 새들이 투명한 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로에 오고 가고 있는 공간에 이제 투명한 유리벽을 달았었을 때 새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 인지를 못하고 부딪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명 방음벽이라든가 건물에 있는 이런 투명한 유리창들이 새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처음 확인을 했고, 자연은 훨씬 더 복잡한 공간입니다. (30km에서 70km에 달하는 새들의 평균 비행 속도. 이런 속도라면 유리창은 생사를 가르는 거대한 벽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조류들이 투명 구조물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에 장애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뭔가 보이지 않는 장벽이 나타나 버린 거죠. 그런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음벽 아래에서 죽은 채 발견된 말똥가리. CT 촬영 결과 얇은 두개골 두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두개골 같은 경우는 약 1.5mm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새의 두개골은 훨씬 얇죠. 충돌을 겪은 새들은 뼈를 다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 뼈를 400배 확대해보면 특이한 뼈 구조를 확인하게 됩니다. 새들은 날기 위해서 진화를 했기 때문에 뼈 속이 비어있는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어린 새의 경우에는 마치 두개골이 한 겹에 아주 종이장과 같은 뼈로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얇은 두개골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 제작진은 촉새의 실제 두개골을 이용해 강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달걀 껍질과 땅콩, 메추리알 강도 측정 결과 촉새 두개골 강도와 가장 비슷한 것은 달걀 껍질. 유리창 충돌은 마치 달걀을 힘있게 벽에 던지는 것과 같은 충격이겠죠. 작은 새의 경우에는 두개골이 굉장히 무른 비닐이라든가 아주 얇은 플라스틱으로 덮여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획을 해서 다룰 때 잘못해서 손톱으로 머리를 누르게 되면 머리뼈가 함몰이 되게 돼요. 그 정도로 약합니다. 지금도 새들은 소리 없이 죽어갑니다. 1년에 800만 마리가 죽는데 이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믿나요? 연간 한 3억 9천 마리 중위수로 심하게는 거의 10억에 가까울 정도가 북미 지역에 죽는 거예요. 캐나다에서만 한 2,500만 마리가 죽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대략 그래도 500만 원 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죠. 그래 이제 주변에 계시는 교수님들하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뭐 그런 어떤 교수님들은 뭐 1,000만 마리도 올라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유리창 조류 충돌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학술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일입니다. 안타까운 죽음으로부터 새들을 구할 현실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는 장애물이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새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미니멈 스탠다드, 위아래로 5cm 이하의 간격이면은 새들이 날아가다가 이걸 보면은 아 여기는 내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아라고 빠져나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상하의 두께가 더 크면 이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나가버리죠. 5cm 간격으로 스티커를 붙이면 새가 이를 장애물로 인지해 충돌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이기도 합니다. 노력의 결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여기 설치를 했는데 제가 그 이후로 이제 수시로 조사를 했는데 아직 여기 설치한 구간에서는 조류 충돌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어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cm, 5cm 간격으로 좀 더 촘촘하게 저희가 붙였고요. 사람들의 관심과 애정으로 붙여진 스티커. 이 작은 스티커가 만든 기적.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된 스티커 붙이기 운동. 새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많은 이들이 손을 걷어붙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류종의 감소는 매우 심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조류종의 총수를 살펴본 결과 약 30%가 감소한 걸 알 수 있게 되었죠. 거기에도 유리창 충돌이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충돌에서 살아남은 새들이 모두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마지막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방생 예정인 아이들 이제 비행 테스트를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방생 예정인 아이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에 보낼 수 있는 아이들도 혹시 뭐 비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뭐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어떠세요? 그냥 무게 체크까지는 무게 체크도 하죠 어차피. 무게 체크. 괜찮아. 얘는 좋다. 여름 철새인 새호리기는 올해 여름이 되어서야 방사가 가능할 겁니다. 지난해 11월에 들어온 솔부엉이는 어떨까요?
야행성인 만큼 불을 끄고 이뤄진 비행 테스트. 솔부엉이도 거뜬히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얘가 왼쪽 휴머러스 플렉처로 들어왔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다시 건강하게 돌아가는 새는 극히 일부입니다. 두 달 만에 방사가 결정된 비둘기. 그 어떤 생명도 사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리창 충돌로 죽어가는 새들에게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새들의 시선으로 하늘을 날아볼까요? 한 해 조류 충돌 800만 건. 이 숫자는 생태계 한 축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쩌면 한 해 800만 마리, 아니 900만 마리, 그 이상의 새들이 죽어갈지도 모릅니다. 잠시 우리 집, 우리 아파트의 유리창을, 출근길 도로의 방음벽을 눈여겨봐줄 수는 없을까요? 어쩌면 그곳에 지금도 죽음의 문턱과 마주한 새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산과 가까이 있어 새 많기로 소문난 이 동네 어딘가에 3년차 PD가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새 지키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예나 환경 스페셜 팀에 들어왔으니까 이 정도는 외워야 돼 하면서 주시는 책이에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지금 한 10종 정도 외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도움을 주실 분을 만나러 갈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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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도심 공원에는 소리나 막 먹는 게 아니라 잘 익은 열매들만 골라본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기 공원 돌아다니면서 탐조를 할 건데 네. 탐조라는 게 뭐 대단히 거창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지금처럼 산책하듯이 주변에 보이는 새들을 관찰하는 게 그냥 탐조예요. 그럼 저기 위에 박새. 박새요? 어딨어요? 저 소나무. 오, 대새도 있네요. 대새 어딨어요? 대새 어딨어요? 한 사람한테 한 분. 아니 그 나무 오른쪽 끝에 나무 저기 네.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뻗은 나무까지 쭉 따라가다 보면은 엄청 귀여워. 그죠? 산새들이 엄청 귀엽습니다. 사람들이 이 귀여움을 모른다는 게 안타깝죠. 유달이거든요. 여기 진짜 위치가 부딪힐 법하네요. 새들이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뽕 하기 너무 좋은 위치라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새들이 생각보다 높게 날지 않고 이렇게 낮게 날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강둑 따라서 쭉 낮게 날다가 꿍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깃털 무늬 보고 설마 했는데 왜요? 뭔데요? 황조롱이요? 뭐 상황 따서 봤을 때 펄썩 목이 꺾였네. 스티커를 함부로 부착할 수 없는 일이죠. 부착 허가를 받기 위해 과천시에 전화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뜻밖의 대답. 주민분들이 그 스티커가 세를 위해 부착한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왜 탁트인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이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조류 충돌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8단지, 요 앞에 8단지에 사는 아줌마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게 있어서 이렇게 모이게 됐어요. 혹시 오늘 뭐 그릴 거예요? 곤주박이요. 수박새요, 수박새. 오색 딱따구리요. 친구들 지금까지 그린 거 보여줄 수 있어요? 오, 다들 엄청 잘 그리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그려준 과천의 새 그림인데요. 이거를 필름으로 이렇게 인쇄를 했어요. 이거를 여기 이렇게 붙여서 그 창에 새들이 부딪혀 죽으니까 보호를 해야 한다는 걸 표시를 할 거예요. 이거는 패독 프렌들리 스티커예요. 인터넷에 조류 충돌 방지라고 치면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이렇게 붙여서 여기 유리창이니까 피해가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주말에 공연당한 PD 동기. 저기 지나가던 주민분이 저거 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하고 계세요. 이거 왜 나는 거예요?